네, 현재 시각 8시 26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 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좀 전에 나온 속보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특히 이제 내일 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완화적이고 좀 유화적인 제스처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시장에서는 그 다소 좀 다행스러운 소식이긴 합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네요. 어디까지 물러서려고 저러는 거죠? 처음 시작할 때는 니들 다 죽었어 하더니만. 베센트가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쓰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요. 고율의 관세와 관세 완화, 채찍과 당근이라다 얘기했잖아요. 예. 그리고 뭐 굿모닝 마켓에서도 이렇게 베센트 장관이 그 발언을 소개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통화했는지는 나는 모르겠다. 네. 아니 미국 재무장관이 자기 대통령이 나 시진핑하고 통화했어. 시진핑이 먼저 전화 걸어왔어라고. 네. 그것도 무슨 찌라시도 아니고 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했다는데 네. 재무장관은 잘 모르겠다 하면은 네. 지금 누구랑 통화한 걸까요? 그 생으로 거짓말한 게 아니라면. 이게 누가 거짓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시진핑은 또 중국 쪽에서는 트럼프와 직접 통화한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진짜 황당한 시나리오가 나오죠. 어떤 시나리오? 전화상에 나 시진핑이요 했던 사람이 시진핑이 가까이서 했을 수도 있지. 설마요. 설마. 설마요? 예. 세상 요지경입니다. 어디까지 네. 갈라는지. 네. 일단 시장도 그런 흐름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주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네. 있고 또 간밤에 나온 그 댈러스 연은 제조업 지표가 좀 안 좋았잖아요. 지표 이렇게 그래프 추이가 예. 좀 뚝뚝 떨어지는 게 이게 관세 2020년 5월 맞아요. 최저라면서요. 그러니까 좀 확인하고 가려는 심리가 반영이 된 예. 금융시장이 아닐까 싶어요. 이 와중에 오늘 증시타임 출연자는 좀 기대됩니다. 이 남다른 또 인사이트가 있는 분이잖아요. 네, 한번 얘기 바로 들어봐야겠네요. 그러시죠. 예. HS 아카데미 이호석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네네. 예. 뭐 속보효, 뭐라구효, 효, 그냥 효. 그냥 효. 네. 바쁘신데 네. 머니쇼 효 한번 하시죠. 네네. 날짜 계산해 보니까 4월 29일 오늘이 지난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일에 오늘이 딱 100일째네요. 네. 뭐 통상 애기들도 뭐 100일 날 되면 100일 사진도 찍고 뭐 100일 잔치도 하는데 옛날 커플들도 100일, 100원짜리 밥 수거했죠. 예. 뭔가 좀 이렇게 나 100일 동안 이거 했어라고 이제 좀 자랑할 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크게 내세울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글쎄요, 이제 보기에 따라서 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기에 따라서? 트럼프가 잘했냐 못했냐 물론 이제 지지율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 좋게 나와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코노미스트지의 이제 역설적으로 표지를 보니까 이제 완전히 병든 그 독수리 이 표지를 한 다음에 이코노미스트 100일 지났고 앞으로 많이 남았다 얘들아 뭐 이런 이야기를 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도 많이 떨어졌고 신뢰도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도 요즘에는 이제 그냥 좀 자주 안 나왔으면 좋겠다. 트럼프가 뉴스에 안 나오면 그래도 주가가 오르던데 네.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뭔가 성과가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일단 미국하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세워놨다. 이거는 좀 성과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상당히 많은 것들을 흔들어 놨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어쨌든 많은 국가들이 이제 미국하고 관세 협상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다라는 것은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포인트들은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거는 진짜구나라는 확실한 인식을 준 것 같아요. 사실 진짜구나. 1차 이제 트럼프 일기에서도 네. 비슷한 일들이 있었고 중국과의 그 공급망 분리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뭐 애플이 움직였나요? 누가 움직였나요? 거의 이제 움직이지 못했어요. 실제로 이거는
움직이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만 움직이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만큼은 어쨌든 정말 이거는 중국하고는 공급망을 끊어내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변화나 움직임들이 이제부터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방향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트럼프의 의도대로 간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되는 것 같아요. 트럼프 의도대로. 네. 근데 네. 이제 여기서 조금은 이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이제 워낙에 우리 프로그램 성격상 이제 경제, 뭐 금융시장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100일 동안에 그게 한데 막상 저기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그 경제 이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렇게 굉장히 어떤 뭐랄까 역시 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구나 싶기도 하고 네. 그렇게 또 평가할 만한 부분도 없잖아. 많죠 또. 그러니까 미국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기분 나쁜 것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은 일단 당장 뭐 테무에서 결제하는데 왜 이렇게 비싸죠? 이런 거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자 정책에서는 확실한 성과를 냈다라는 평가들이 있는 것 같고요. 확실히 이제 덜 들어온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네.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쟤네들한테 일자리 뺏기는 일은 이제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 라는 점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트럼프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예. 뭐냐면은 미국이 확실히 예전만큼 힘이 없구나라는 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 미국이 예전만큼이라고 하면은 이제 글로벌 넘버 원인데 그냥 압도적 1등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시험 등수로 따지자면은 1등하고 2등하고 점수 차이가 정말 많이 나는 그런 1등이었다.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 아닌가. 그러니까 뭐 1등이 예전만큼 아닌데 그래도 나는 계속 1등이야. 그래서 나는 니네들한테 계속 신경 쓸 거고 니네들한테 계속 잘해줄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 큰형님이 힘이 있고 그리고 가서 밥이라도 먹으라 하면서 돈이라도 쥐어주고 이럴 때는 보면은 집합시키면은 양쪽으로 줄을 쫙 서갖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 깍두기들이. 네네. 그런데 이제 형님이 이제 나이 좀 들어 보이고 근력도 떨어지는 거 없고 이 지갑 여는 횟수도 줄어봐요. 세워놔도 애들 막 짝다리 짚고 그렇죠. 이 자세 풀립니다. 맞아요. 요새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을 트럼프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그냥 이대로 계속 1등인 것처럼 니네들한테 잘해줄게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2등이 치고 올라와가지고 그냥 정말 그 처참한 모습. 네. 보통 보면 1등 하다가 뭔가 힘이 약해지고 그러면은 진짜 많이 두드러 맞잖아요. 네. 진짜 심하게 맞아요. 그래서 진짜 1등이 아니라 그냥 아주 그냥 추락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일이 그 전에 1등의 위치를 유지해서 혹은 활용해서 좀 더 이 상황을 지속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인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미국의 상황을 더 잘 알고 있고 그런 네. 상황을 막기 위해서 그냥 솔직하게 지금 이 상황을 대처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그 레이 달리오가 이제 어제 그 글을 쓴 글을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제 세상의 질서는 이제 완전히 바뀌었고 그리고 그 변화된 질서를 다시 되돌리기는 이미 늦었다. 이런 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100일 동안에 분명한 거는 미국을 누가 다스리는지는 분명히 알겠어요. 난 트럼프 이전에 바이든 때는 누가 미국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지를 모르겠더라고. 바이든을 본 적이 없으니까. 화면에 저렇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밤낮으로 네. 비행기에서 이동하는 중에도 뭐 백악관에서도 어디서도 그냥 마주치면 기자들은 막 묻는데 그렇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이든 때는 못 봤잖아요. 그리고 투명하죠. 투명하죠. 어떻게 보면은 의회나 다른 어떤 그 쪽이 다 이렇게 존재감이 약해질 정도로 너무 좀 부각되는 면이 없잖아 있긴 한데. 아니 근데 지금 시장 어떻게 보세요? 얼추 지금 이제 결국 4월 2일 이전까지 와버렸어요 그냥 미국은. 여기서 이제 그러면 상호 관세 부과하던 그때 이전으로 해서 이제는 작년에 봤던 우리가 고점, 연초에 봤던 역사적 고점
까지도 다시 또 이렇게 노려보거나 고점 경신도 가능한 2025년으로 보세요. 아니면은 이렇게 했으나 결국 여기까지다. 지금 여기서 고점 회복이라기보다는 덜 빠지는데 만족해야 된다. 기본적인 어떤 뷰는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강세가 아직 끝나진 않았다라는 끝나진 생각은 않았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 불확실성은 상당히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일단은 바닥은 좀 지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하고 있는데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5일 연속으로 이제 상승을 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아주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미국의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라는 지표가 네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에 비해서 경제 지표가 잘 나왔는지 못 나왔는지를 추적해서 이제 그림을 그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잘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예상보다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네. 지금은 어떤 경우냐면 예상보다 당연히 안 나오는 경우겠죠. 그런데 안 나오는 정도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상보다 안 나오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예상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그렇죠. 아하. 예상보다 덜 안 좋아지는 그런 아. 국면으로 바뀌는 거고요. 예. 이게 지난주에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나온 제조업 지수 엄청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상치도 엄청 안 좋았다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안 좋은 정도가 훨씬 덜해졌다. 덜해졌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에 따라서 이제 해석하기 좀 다를 수 있는데 네. 이게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하는 시점은요. 경제 지표가 안 좋은데 예상보다 점점 안 좋아지다가 점점 덜 안 좋아지기 시작할 때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반대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는 예상보다 점점 좋아지다가 좋아지는 정도가 덜할 때 이제 주가가 빠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상황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말 끝단까지 가 있었다. 그러면 일단 바닥은 좀 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제가 이 시장이 좀 보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실제로 기업들도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한 73%가 일단 예상치를 웃돌긴 했는데 지난 평균보다는 그래도 웃도는 수준이 좀 작은 상황이고 이게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건 어찌 보면 이제 예상치를 굉장히 기대치를 낮춰놓은 상태고 실제로 2분기 실적 가이던스라든지 연간 전망 안 한 기업들도 많고 하향 맞아요. 조정한 기업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관세, 우리가 지난 4월 2일부터 트럼프가 이렇게 세상은 바뀔 거야라고 얘기했던 그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총동원해서 안 좋은 걸 다 생각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비유를 하자면은 이제 그 부부가 이렇게 네. 싸우다가 이제 남자가 자꾸 이상한 짓만 하고 나쁜 일을 하니까 이제 집에만 들어오면 그래 알았어 다 고맙다 들어오면 좋네 뭐 이런 정도 느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 바깥에서 바깥은 너무 놀고 바깥에서 다니고 그러니까. 어문짓하고 집에 들어오면 또 막 갑자기 그러니까요. 약간 잠만 집에서 자라. 그래 잠이라도 네. 뭐 이런 느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최악의 상황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돼 있었다라는 것이 실제로 헤지 펀드들의 포지션에서도 확인이 됐는데 네. 정말 많이 그냥 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털렸다. 털렸다. 소위 말해서 전문 용어로 털렸다. 예,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포지션이 없다 이런 거죠. 아니 지금 좀 전에 그 트럼프 자동차 관세 완화할 거다라는 그런 속보 나오니까 지금 네. 바로 뭐 현대차, 기아 지금 움직임이 그래요. 바로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워낙 트럼프가 고율의 관세를 미리 탁 때려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조금만 낮춰줘도 시장에서는 바로바로 반응이 오는 것 같아요. 확실히. 트럼프가 이번에 어쨌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과정에서 한 3가지 정도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이제 3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르면은 야 이렇게 심각한 거였어. 이거 하나 배운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내가 파월한테 뭐 얘기는 막 뭐라고 하지만 정말로 해임할 것처럼 얘기하면 야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였어. 이 2가지 이해한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지지율인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제 반영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 지금까지 나왔던 트럼프의 모습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들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 부분은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미국에서 4월 2일이 그날 수요일이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장 충격은 4월 3일부터 네. 본격적으로 해서 목금 그렇게 하고 이제 그다음 4월 7일, 8일 그 무렵에
뭐 증시도 이제 막 급락에 바닥을 찍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4월 7일 그 주간에 보면은 국채 수익률이 막 급등한단 말입니다. 그동안에 관세 발표하고 나서 주가 빠지고 미국채 수익률 떨어지는 부분은 그래서 조금 불안해서 국채로 가나봐 했다가 4월 7일부터는 주가도 빠지는 와중에 막 국채까지 빠지면서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해버리니 그리고 달러도 막 약세로 급락세로 가니까 야 이건 이제 미국 달러 표시 자산 다 파나 보다 했던 그 시기가 제일 공포가 극에 달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근데 그 흐름은 그때 이제 아마 이 대표 말씀하신 그 난다 긴다는 헤지 펀드들도 좀 털린 것 같고 그때 이제 그런 어떤 극단의 혼란은 이제 어느 정도 지났다고 봐야 되겠고 그런 식으로 또 그런 장이 한 번 더 온다면 이제 우리 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워스트 시나리오인데 그럴 가능성은 이제 없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러니까 큰 이제 걱정을 이제 세상은 그 생각보다 망할 이유가 많아요. 세상이 망할 이유는 많다고요. 망할 이유는 이래서도 이유를 망할 수 있고 찾으면. 저래서도 망할 수도 예, 있고 예. 기후 위기 때문에 망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미국이 무너져서 망할 수도 있고 네. 망할 이유는 되게 많습니다. 근데 갑자기 소행성이 막 와서 지구에 부딪힐 그럼요. 수도 있고 아마겟돈이 뭐 올 별의 수도 있고 뭐 별의별 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네. 근데 그 망한다라는 것에 베팅을 하게 되면 안 망했을 때 정말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망하는 줄 알았는데 안 망했어. 그럼 이제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이게 이제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하워드 막스가 이제 얼마 전에 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망한 세상은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망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미국 달러 자산에 대해서 뭐 셀 아메리카다라고 얘기해서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서 미국 주식 뭐 미국 채권 팔아서 어디로 갈 건데? 네. 어디로 갈 건데? 어디로 그러게요. 가려고? 대안이 이렇게 없네요. 생각해 보면 그래. 대안이 없어요. 생각해 보면은 미국 국채하고 그리고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일본이나 이런 국채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금리도 높고 그리고 생각을 해봐도 독일이나 이런 데는 이미 지금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성장을 못한 지가 오래됐어요. 네. 일본은 40년 됐고요. 그 나라한테 돈을 빌려줄래? 아니면 그래도 지금도 성장은 하고 있는 미국한테 빌려줄래? 금리도 더 높아. 네가 한번 선택해봐. 라고 한다면 물론 미국 주식이나 미국 채권의 비중이 너무 많아서 이걸 좀 줄여서 이쪽으로 좀 올게 라는 건 가능하지만 이거 다 팔아서 이거 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만약 이걸 다 팔아서 이렇게 간다라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그냥 금융시장이 그냥 다 무너진다. 자본시장 끝났다. 이런 생각하고 같은 상황이라서 우리가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세상이 망할 이유는 진짜 많지만 생각보다 쉽게 망하진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망한다는데 베팅하는 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누리엘 루비니 교수 우리가 보기에는 그 양반 늘 세상 망한다, 시장 빠진다 이 소리만 할 사람 같았는데 의외로 미국 경기 침체 없고 무슨 뭐 생산성 향상이 오히려 그 침체 가능성 갖다가 더 그보다 크다 해서 긍정적으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약간 그 교수님 좀 약간 청개구리 기질이 좀 있으신 거 아닌가? 남들이 다 지금 경기 침체 온다고 하니까 내가 경기 침체 온다고 하면 두각을 못 받으셔서 그런 건지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죠. 네. 아니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이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네. 뭐 예를 들면은 보통 이제 공화당 쪽에서 대통령이 되면은 아무래도 친증시다 보니까 시장도 올라가고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이제 반대로 떨어지고 이제 달러 가치도 보통 올라가는데 달러 가치도 지금 취임 전 한 110 달러 인덱스 지금 이제 98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나오는 게 이제 허니문이 아니라 뭐 헬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인데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보통 공화당이 대통령을 이제 그 나오면은 공화당에서 대통령이 나올 경우에 시장은 그 전에 기대치를 많이 반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기 때는 처음에는 뭐야 생각보다 별론데? 라는 의견들이 반영되면서 실망감이 좀 반영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회복되는 구간이 항상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뭐 빅베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기대치를 한번 낮춰놓는 그 과정이 이번에 굉장히 좀 과격하게 진행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트럼프 하면 바로 떠오르는 단어는 그냥 관세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관세만 하겠다라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관세, 규제 감세, 완화도 하겠다고 네. 했고 감세도 그렇죠. 하겠다고 네, 했고 네. 뭐 등등 여러 가지 부양책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해 놓은 게 분명히 있을 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예 없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지금 이러한 이제 관세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부양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래요. 지금 그리고 그 부분요. 빅테크들이 그동안에 조금 고점 대비 이제 많이들 좀 밀렸어요. 어떤 거는 뭐 반토막 나기도 하고 고점에서 어떤 거는 20-30% 빠지기도 했는데 자, 요 이제 빅테크에 대해서 이제 큰 그림을 한번 좀 그릴 때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 빅테크들이 주가가 그동안 좋았던 이유는 결국은 이제 AI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건데 그 기대감이 많이 낮아진 게 사실인 거죠.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대치가 낮아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냥 딥시크가 나와가지고 중국이 더 잘할 것 같아. 이런 이제 우려인 거죠. 어제도 화웨이 칩이 네. 생각보다 예. 잘 나온다던데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지금 현재 AI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미국이 잘해, 중국이 잘해, 그럼 미국이 더 잘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많이 따라왔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지 미국이 앞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것은 바뀐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개념은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시기에 좋은 걸로 자율주행을 예를 들자면 네. 지난 주말 동안에 이제 상하이 모터쇼가 있었습니다. 네. 상하이 모터쇼에 다녀오신 분 표현으로는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중국은 이제 전기차라는 이야기가 아예 쏙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당연히 다 전기차니까. 당연히 다 전기차인데 뭐 전기차 네. 얘기를 또 하고 있냐 너는 언제 사람이냐 이런 이제 분위기라는 거죠. 어. 그럼 뭐 하는 거냐? 여기는 지금 자율주행에 올인돼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소프트웨어로 만드는데 올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중국의 자동차 산업은 사실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이미 많이 앞서가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자율주행도 많이 따라오긴 했지만 테슬라가 앞서 있는 것도 맞거든요. 그런데 이 테슬라가 이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한 단계 점프업해서 다시 말하면은 진짜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수준의 자율주행과 그래도 사람이 개입해야 되는 자율주행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네. 네. 근데 트럼프 그 테슬라가 앞서가긴 하는데 이 부분을 점프업 해가지고 여기로 넘어갈 수 있느냐? 일로 오면 안전지대예요. 중국이 여기까지 예, 넘어오기는 예. 한참 걸릴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여기 같이 있다 보니까 비슷한 것처럼 보이거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미국이 앞서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분야에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픈 AI하고 딥시크의 차이를 봐도 딥시크가 잘하는 거 맞아요. 근데 오픈 AI가 확실히 우위에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오픈 AI가 만약에 사람의 개입 없이도 그냥 일을 마음대로 시킬 수 있는 에이전트 수준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허. 이건 시간이 한참 걸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에서 어떠한 그 AI와 관련돼서 와우 포인트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우와 또 깜짝 놀랐다.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처럼 네네.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게 AI와 관련된 변화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어디에서 생각을 하고 먼저? 미국에서 당연히 미국에서. 먼저 나올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그게 테슬라가 될지 오픈 AI가 될지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나온다면은 게임은 또 완전히 또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테슬라가 지금 비감독 FSD 6월 달에 지금 예정인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그렇죠. 뭐 트럼프가 이게 주 단위로 원래는 규제가 있는데 이게 다 묶어서 전체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해줬으니까 이거 좀 속도가 빨라지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테슬라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딱 6월에 제가 기대하고 있지는 않고요. 아, 조금. 좀 더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거는 테슬라가 제일 먼저 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 보면 아까 제가 큰 벽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요걸 한번 넘어가게 되면 중국이 따라오더라도 이걸 넘어가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얘기하는 게 그렇잖아요. 미국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중국은 항상 패스트 팔로워다.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생각지도 못했던 무엇인가를 만들어 네네. 내왔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미국이 만들어왔던 그런 기술 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있었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 네.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도 이제 진짜 높아는 거 여잔데 남자 같으면 높아심이 아니고 뭐라 해야 되나 영감심이라 해야 되나 뭐 할배심이라 해야 되나 어쨌거나
걱정이 많아지는데 쓸데없는 걱정. 세상은 잘 안 망하는데도 그럼 기후? 아니 유심도 털리는데 해킹 당하는데 무슨 개인 정보도 아니고 자율주행 저건들 해킹 안 당할까요? 아, 네.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렇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보안과 관련돼서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게 중국의 아킬레스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중국 제품에 대한 거부감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거부감을 누르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 싸다는 거죠. 싸다. 너무 싸다. 솔직히 그냥 적당히 싸면 모르겠는데 너무 싸서 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자동차까지 중국 거를 쓴다고? 이건 좀 불안하다. 그런데 만약에 AI를 쓴다고? 이건 더 어려울 거예요. 아마 만약에 스마트폰도 중국 거를 쓰게 되면 이게 정보가 어떻게 되는 거지? 걱정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AI를 중국 걸 쓴다고? 이건 또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AI가 어떤 제품에 AI가 나온다라고 네. 하더라도 이거는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강한 저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 정보를 중국에 넘겨줘도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심리적인 저항이 네. 사실은 중국이 AI든 어디든 이제 성장하는 속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볼게요. 오늘 코스피가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 2,550포인트, 코스닥도 역시 보합권,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720포인트 출발 예상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7%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56,200원, SK하이닉스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LG에너지솔루션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48% 상승 예상되고 호가는 142,000원. 오늘 현대차가 2% 상승 예상됩니다. 이제 트럼프가 자동차 관세를 완화할 것이다라는 속보가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오늘 밤부터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 100일 취임 그 기념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호가는 19만 3,000원이고 기아도 1%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89,800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0.3% 상승 예상되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0.8%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82만 원. 셀트리온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KB금융 0.3% 상승 예상되고 호가는 86,9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최근에 사흘 연속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좀 보합권 예상되고요. 에코프로비엠 3%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107,700원. HLB 보합 예상되고요. 에코프로 0.3% 상승 예상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1%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호가는 28만 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좀 반등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휴젤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35만 4,500원. 클래시스 펩트론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파마리서치가 1.8% 상승 예상되면서 호가는 38만 3,500원, 리가캠바이오도 오늘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한 6분여가량 남았는데 일단 양시장 좀 보합권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계속해서 체크해야 될 변수가 많죠. 관세, 실적, 네. 국내 증시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쪽으로 방향, 추세적으로 잡아가기는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요. 예. 이제 조금 이제 동시효과 살펴보기 전까지 우리 이효석 대표하고 어떻게 네. 보면 좀 한가해 보이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한가할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이 지금 급등도 급락도 여의치 않은 상황까지 왔어요. 그렇죠. 한바탕 출렁했잖아요. 예, 출렁했다가 이렇게 이제 여기 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뭐가 좋아서 또 길길이 뛰면서 전고점 엽시다 하겠으면 여기서 또 뭐 이렇게 우리 다 죽어서 할 것도 없고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제 종목별로 조금 갈리면서 지수는 좀 재미없는 그런 장이 되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의 잔치는 레토릭은 참 그거 하네. 지금 아까 그 얘기가 뭔가 했더니만 자동차 미국에서 제조되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외국산 부품에 대한 일부 관세 완화하고 그다음에 외국산 자동차에 여러 관세가 중첩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네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결국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때리면은 생산과 경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미국 자동차 업계 또 노동계 의견을 반영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그렇게 해서 러트닉 장관이 위대한 승리니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만
다들 정신 승리는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제가 좀 긍정적인 이야기도 몇 가지 좀 드리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거는 그동안 이제 4월 얼마 지난주까지는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자사주를 못 사는 기간이었어요. 근데 이번 주부터 이제 사기 시작할 거고요. 그러면 지금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주가가 너무 많이 싸져 빠졌으니까. 있으니까. 네. 다만 이제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 지금부터 이제 시작되는 아니 구간이에요. 근데 왜 자사주 매입을 못하는 뭐 이유가 실적 발표 전에 자사주를 사면 안 일종의. 되기 때문에 블랙아웃 기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 구간이 끝나는 게 이제 최근에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도 이제 자사주를 많이 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부분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된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어제 발표된 국채 발행 계획이 있습니다. 예.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는데 네. 이것과 관련해서 좀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숫자들이 하나 나온 게 뭐냐면은 생각보다 국채 발행을 되게 더 많이 해야 되는 건 아니네. 이제 그게 이제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도지에서 그래도 그 성과가 좀 있긴 있었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1조 달러를 감축해 막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야 지금 이거 도지 덕분에 1분기 때는 돈을 한 20억 달러는 덜 빌려도 되고 그리고 2분기 때는 53억 불 정도는 덜 빌려도 된다. 어디 미국 정부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보면 1조 달러 그런 거에 비하면은 턱없이 부족한 그렇죠. 숫자인 건 맞지만 실수일반 뭐 그것도 어디냐라는 네네. 생각을 할 수 있는 대략 한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10조 원 정도 수준은 이제 감축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큰 금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안 좋은 이야기들도 많지만 수급적으로 이제 주식을 살 주체들 자사주 매입이 나왔다라는 점하고 그리고 국채 발행과 관련돼서도 우리가 이제 도지라는 변수 덕분에 조금 덜 빌려도 되는 상황이 됐구나 이런 정도 어쨌든 고맙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지금 도지 얘기하니까 그 테슬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또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 뉴욕주의 일부 의원들이 그 테슬라의 그 딜러십 있잖아요. 그러니까 뉴욕주에서 자동차를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려 한다라는 보도가 뉴욕 타임즈에서 나왔대요. 그래요? 예, 그게 이제 그 일부 뉴욕주 의원들이 이제 민주당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와 친하다는 이유로 그렇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뭐 주가가 좀 간밤에 약간 좀 등락이 있었고 다른 전기차들은 올랐거든요. 네, 그런 네. 해석이 나오는데 이거 가능한 거예요? 글쎄요, 가능한지 여부는 잘 모르겠는데 예. 테슬라는 사실은 이제 딜러에 의해서 이제 판매하기보다는 그렇죠. 심지어 이제 뭐 다른 요인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온라인으로, 테슬라는, 예. 마케팅조차도 안 하잖아요. 예, 아마 딜러 이제 통하는 게 아닌데. 그 주문을 하면 이제 자율주행으로 아마 집까지 이제 네네. 배달한다 이런 얘기도 예. 나와요. 그 정도? 네, 그러니까 뭐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바로 그냥 공장에서 우리 집까지 자율주행으로 네. 사람 없이 예. 그냥 온다 이런 얘기도 나와서 그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기서 말하는 딜러십이라는 거는 거기서 직접 판매하는 걸 말하는 것 같긴 합니다. 뭐 이거 추가 보도가 나오겠죠. 예. 최근에 이렇게 기술주들 흔들리는 와중에 뭐 시총이 그렇게까지 높은 건 아니지만 이 팔란티아 테크가 상당히 좀 주목을 받기도 하고 우리 서학개미 분들도 많이 갖고 계신 종목이잖아요. 네. 팔란티아는 굉장히 최근에도 좋았어요. 이렇게 한번 그 관세 충격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았지만 네. 이쪽은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오히려 조금 더 재료나 이런 측면에서는 더 긍정적이지 않나요? 네, 저는 팔란티어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네. 지금도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냥 명확한 이유 하나를 말씀드리면 그냥 AI의 가장 큰 수혜를 보는 회사예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도 보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LLM이라고 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 딥시크 덕분에 굉장히 싸졌잖아요. 네. 근데 LLM을 가장 활용을 잘하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AI가 정말 필요한 많은 기업들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은 이 팔란티어라는 기업을 통해서 미국은 제조업을 그 다시 부흥할 거예요. 팔란티어 네. 얘기 저희 개장하고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4월 29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관련된 속보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관세,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완화 소식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이제 자동차 섹터에 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이제 수목금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도 미국에서 이어집니다. 빅테크 실적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또 확인하겠다는 심리도 강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간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장중에 좀 출렁이 있었고 낙폭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장 막판 들어서는 낙폭을 축소하면서 이제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출발을 보이는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강보합으로 2,550, 코스닥 0.4% 올라갑니다. 723포인트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좀 떨어집니다. 55,700원, SK하이닉스도 약보합으로 181,900원, LG에너지솔루션 강보합으로 346,500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0.3% 올라갑니다. 주가는 141,000원이고요. 현대차입니다. 자동차 관세 완화 소식이 나오면서 바로 주가에 좀 반영이 되네요. 2% 올라갑니다. 192,800원, 192,900원이고 기아도 2% 올라갑니다. 9만 원 선 넘어섭니다. 9,5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올라가네요. 46,550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좀 떨어집니다. 819,000원이고 셀트리온이 0.7% 상승합니다. 현재 주가는 159,200원. HD현대중공업 1% 하락하면서 39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 반등 보여줍니다. 지금 1.4% 상승하면서 나흘 만에 좀 반등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36만 2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좀 떨어집니다. 10만 4,200원. HLB 0.3% 상승 중이고요. 에코프로가 0.3% 올라갑니다. 현재 주가 51,700원, 레인보 로보틱스 강보합권이고요. 휴젤이 0.7%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357,500원, 클래시스 좀 떨어지고 펩트로는 강보합권이고요. 파마리서치 소폭 상승하면서 37만 3천원, 리가캠바이오가 1.3% 올라갑니다. 106,400원, 파마리서치 좀 하락으로 전환이 됐네요.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자동차 보시다시피 현대차, 기아뿐만 아니라 부품주까지도 지금 상승 보여줍니다. 현대모비스, HL만도 모두 2% 상승합니다. 25만 7천원, 38,250원. 현대모비스도 2.5% 상승 중이고 한온시스템도 1.5%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모티브링크도 7.8% 상승하면서 15,000원. 현대오토웨브 소폭 상승이고요. 현대위아 1.6%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오늘 엔터 쪽 좋네요. 지금 JYP 엔터가 4% 이상 올라갑니다. 68,000원을 넘어서고 있고요. FNC 엔터도 3.7% 상승하면서 3,480원. 그리고 SM도 3.6% 올라갑니다. 12만 3,600원. YG 엔터테인먼트도 2% 상승 중이고요. YG 플러스도 2% 올라가면서 5,370원. 그리고 하이브도 1.4% 올라갑니다. 지금 계속해서 오늘 일정에서는 보니까 이제 그 NFC라든지 이제 모바일 솔루션 아무래도 이게 그 유심 해킹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일부 종목의 매기가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엑스큐어가 지금 상한가입니다. 그리고 유비벨록스 10%, 20% 급등 중이고요. 11,300원 선을 중심으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코나아이 7.9% 강세입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NFC 관련주 유비벨록스, 엑스큐어가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596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20억 원, 214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도 오늘 개인 투자자는 56억 원 매수 우위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8억 원, 18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밤 달러 인덱스 98 수준까지 좀 떨어진 상황인데 오늘 달러 환율 4원 60전 하락하면서 1,438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 시장은 좀 보합권이고 그래도 코스닥은 어제 좀 낙폭이 있었던 상황에서 오늘은 그래도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래요. 역시 또 네. 개인만 사는구나 현물에서는. 예, 그런 상황이고 일본이 왜 안 열리나 했지만 오늘 휴장이네. 쇼와의 날, 쇼와 천황분 생일이었다고 그런가 본데
그래서 늘 이게 날짜별로 쉬는 날이다 보니 4월 말 해서 5월까지. 그래서 이제 4월 말 5월 초 일본은 소위 말해서 오래 노는 골든위크가 나오는 거고. 달러인 환율이 다시 또 142엔대 초반으로 내려왔는데 우리는 4원 정도 내려오니까 엔원 환율이 또 100엔당 1,010원도 올라서네요. 네. 그런 상황이고. 예. 아까 팔란티어 얘기 마무리 팔란티어. 못했죠. 예, 해야 돼요. 네, 그 팔란티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대의 AI에서 제일 주목받을 수 있는 회사다. 왜냐하면 우리가 AI 하면은 처음에는 엔비디아의 칩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이제 주목받았다면 네. 그런 상황은 조금 이제 지나간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AI 소프트웨어로 예.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 있고 실제로 뭔가 성과가 나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 그러면 팔란티어일 가능성이 높고 이게 또 국방하고 안보하고 모든 게 다 연결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얘기를 보면은 나토에서도 팔란티어를 사용하겠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사실은 이와 관련돼서는 일단은 일단락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팔란티어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가지고 부담스러운 주가 수준이 부담스러운 건 맞지만 장기적으로 볼만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네. 쉽게 안 망한다. 미국. 세상이 그렇게 네. 망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난주에 나왔던 연준의 그 금융안정 보고서에서도 네. 그 부분이 좀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온 그림이 네. 몇 개 있어서 그걸 네.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제가 이 질문을 드려볼까요? 우리 그 미국에 있는 개인들이나 기업들이 좀 위험한 상황일까요? 어떨까요? 뭐 생각을 해보면은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빚이 너무 많은 상황일 때 그렇거든요. 왜냐면 정부가 부채 많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가계의 부채 비율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도 코로나를 끝나고 나서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빠르게 낮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기업과 개인 입장에서 부채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은 누가 문제냐면은 정부. 정부만 문제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보여드리면은 지금 모든 책임은 정부에게로 갔다라는 거거든요. 예. 심지어 어디까지 정부에게 갔냐면은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은 MMF가 사람들이 돈을 넣잖아요. 네. 그러면 MMF가 그 돈을 운용해서 그 금리를 맞춰줘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많은 기업, 많은 그런 그 곳에 투자를 했었어요. 저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처럼 파란색, 빨간색, 주황색 이렇게 있는 것처럼요. 근데 어느 순간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주황색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저게 뭐냐면 주황색은... 정부입니다. 아. 그러니까 IMF에 돈 받은 IMF를 운용하는 모든 사람들도 정부한테 지금 빌려준 다음에 돈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모든 책임은 지금 정부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뭔가 세상이 큰 위기가 온다, 망한다라는 것은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망한다라는 네. 이야기인 거예요. 미국 정부가 망한다. 왜냐하면 모든 책임은 지금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들도 건강하고요. 기업들도 생각보다 건강합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그 책임을 오롯이 다 지고 있고 예.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미국 정부가 망할 수 있죠. 안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가능성에 베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이 망한다라는 말이 그런 정도의 무게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 사실상 이제 냉전이 시작됐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고 불확실성이 커질 것 같고 등등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한번 그런 걸 찾아봤어요. 그럼 과거의 냉전 시대를 생각해 보면 미국과 소련이 냉전했던 기간이잖아요. 네. 그럼 미국과 소련이 냉전을 했던 그 기간에는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1945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1991년에 고르바초프가 나 더 이상 못하겠다. 손들 때까지 미국 주식의 움직임이에요.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 30배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냉전이 있다, 갈등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물론 직관적으로 보기에는 부담스럽긴 한데 오히려 그게 역설적으로 기술 개발을 더 많이 했어야 했고 우주를 더 많이 빨리 갔어야 됐고 그런 핵 개발을 더 빨리 개발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은 미국은 무엇인가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네. 실제로 그게 결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주가가 저렇게 이제 반응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건 맞지만 AI에서 무슨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좀 긍정적인 그 희망을 거둬들일 필요까지 있나 이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아까 개장초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방산 쪽, 조선 쪽이 오히려 약간 매물이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요. 예. 지금은 조선주들 좀 나옵니다. 지금 하나오션이 좀 9%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최근에 이제 공매도 그 잔고를 봤을 때도 방산하고 조선주가 아무래도 그동안 주가가 좀 상승률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공매도 잔고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고요. 네. 예. 하나오션 블랙딜 얘기가 좀 있었던 것 블랙딜. 같아요. 네. 산업은행 지분을 예. 이제 뭐 많이 팔 거다 이런 네, 얘기들이 네. 나오면서 맞아요. 아마 그 뉴스가 좀 반영된 것 같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동차 쪽으로는 좋은 소식이 나왔으니까 좋은 소식 나왔어. 많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좀 팔면서 네.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었던 것 그런 같습니다. 상황이고 네. 어떻게 저기 뭐 우리 국내 주식 업종도 계속 살피시니까 방산하고 이제 조선이 그동안 좋았어요. 네, 뭐 좀 쉬어갈 수는 있을 만한 레벨이긴 한데 그렇죠. 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글쎄요, 이게 이제 그 장기적인 흐름에서 보면 이게 흔히 말하는 주도주가 흔들리는 경우는 예. 다른 주도주가 나올 때이거든요. 예. 지금 당장 예. 다른 주도주가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고 쉽지 생각해 않다. 보면 어. 반도체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조선이랑 방산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업다운은 있을 수 있어요. 예, 밸류에이션 예. 부담이 되면 실적이 좀 더 잘 나오면서 추가 상승 여지를 만들어 놓고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긴 한데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주 갖고 계신 분들 조금 이렇게 고민스러워 하시던데 그쪽은 좀 보셨나요? 바이오도 이제 선별적으로 개별 선별적으로. 종목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잘 살펴보셔야 되겠지만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확실히 높아진 건 사실이죠. 글로벌 빅파마들에게 어쨌든 러브콜을 예. 받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안하셔가지고 개별적으로 네.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미국 주식에 대해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과거처럼 빅테크만 올라가는 시대는 아닐 것이다. 뭔가 좀 미국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뭔가 업종 간의 포트폴리오 재편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네, 그 부분이 이제 많이 반영이 돼서 네. 빅테크가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충분히 빅테크도 다른 주식에 비해서 비싸지 않은 정도 이제. 수준까지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할 때 어떤 걸 선택하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그래도 빅테크가 여전히 그래도,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빅테크도 되게 여러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뭐 AI 하드웨어 쪽이면 이제 엔비디아가 있겠고, 네.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또 뭐 저희가 좀 전에 얘기했던 뭐 팔란티어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느 쪽을 더 수익률 제가 측면에서 지금 찾아보다 보니까 예. 방금 전에 나온 뉴스인 것 같은데 네. 테슬라의 임원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샀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테슬라? 네, 테슬라의 아, 임원이. 그러니까 예. 아마 이제 6월 달에 행사를 앞두고 네. 실제로 뭔가 잘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흐름에서 보면요. 예. AI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가고요.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으로 가거든요. 이 큰 흐름에서 보면 지금은 소프트웨어 아까 팔란티어를 말씀드렸고 무엇인가 적용해서 만들 수 있는 테슬라 같은 회사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 두 회사가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비싸요. 예. 그래서 이제 투자하실 때는 주의가 필요하지만 AI의 방향성으로 보면은 그 두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모처럼 나오시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지네요. 저기는 세상 오늘 우리 이효석 대표가 던져준 메시지 중에 이제 제일 인상이 남는 거는 세상 그렇게 쉽게 안 망한다인데 요거 다시 또 이제 달러의 환율이 또 이제 140쪽으로 살살 내려가니까 이제 자꾸 겁주는 사람들이 겁줄 때 드는 몇 가지 중에 요 엔캐리 청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엔캐리 청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이 그렇게 크게 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일본 사람들이 무슨 주식이나 뭐든 해외에 있는 걸 다 팔고 들어올 것 같지만 그 자기 발등을 찍는 일을 왜 하겠냐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엔화 강세에 대한 베팅이 지금 역대 최대치예요. 아. 엔화 강세에 대해서 정말 그 헤지 펀드들 포함해서 다 강세로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물론 이게 엔화 강세로 더 갈 수는 있지만 이게 쇼크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작년 7월, 8월 달에는 엔화 약세에 대한 베팅이 역대 최대치였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물건들이 재물이 돼서 아하. 그런 사단이 났던 건데요.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 너무 이렇게 뭐랄까 뭐 유순해지고 현자처럼 얘기를 하니까. 아, 저 또 이게 궁금한 거 갑자기 생각났어요. 뭐 아니, 왜냐면 5월 7일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네. 네, 그때 뭔가 좀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고. 주말에 만든 영상 제목에 5월 7일에 네. 결정된 5월 7일이 FOMC 회의. 맞아요. FOMC 라서. FOMC 네. 회의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의견이 나올 건지인데요. 이것 또한 이제 지난주에 갑자기 바뀐 건데 블룸버그에 보면은 연준 의원들이 또 무섭게 얘기하는지 매파처럼 이야기하는지 비둘기처럼 따뜻하게 얘기하는지 그 지수를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게 3년 만에 처음으로 비둘기 쪽으로 이제 비둘기 쪽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기울었어. 예. 그래서 지금 3년 5월 만에. 7일에 예. 5월 7일에 어떤 식으로 이제 이야기할지 파월이 뭐 금리 안 내려줄 것처럼 얘기하긴 했지만 이런 상황이면 어쩔 수 없이 내가 금리를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지 네네. 여부가 중요하지 않나. 5월 7일은 FOMC 회의가 있는 날이고요. 예, 맞아요. 그 전날 해가지고 우리 연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네. 만약 이걸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금요일 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이 휴장이고 아, 그 5월 다음 날이 2일. 바로 또 FOMC 회의여가지고 네. 네, 요거까지 이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아 그래도 뭐 7일 날 5월 7일 날 수요일 날 와서 수요일 날로 개장을 대응이 하고. 가능하네 우리가. 네네. 그날 저녁이니까. 그날 저녁에 이제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